전국에 계시는 수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수포자여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주제로 TCC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주특기 강의가 원체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수포자 친구들 학습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수포자 친구들 굉장히 많이 주눅 들어있고 굉장히 그동안 이 수학을 못한다라는 이 주변들의 이 핍박에 굉장히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작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이 선배둥이 중에 한 친구도 사실 3학년 되자마자 이제 본인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수학적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마다 굉장히 수학 문제만 나오면 두렵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선생님이 봤었는데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줘 보려고 합니다. 안 돼가 아니라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금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할까 말까 혹은 수학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 꼭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포자 하잖아요. 일단 우리 수포자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포자가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쵸. 수학을 포기한 자의 준말이다 라고 이 선생님이 인터넷에 쳐봤더니 정확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수학을 포기한 자의 준말입니다. 자, 우리는 왜 수포자가 되었을까부터, 그치?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수포자가 되었을까?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 상담하다 보면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중학교 때 그 소금물을 막 섞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아니면 철수랑 영이랑 달리는데 다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수학을 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수포자가 되었느냐 그 원인들을 좀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스타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런 친구들, 유전자 탓형.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머리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지. 아니면 막 여기 갑자기 부모님들 등장해요. 저희 집은요,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싫어하셨대요. 집안 대대로 수학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타고난 유전자를 탓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탓하는 친구들. 제가 뭐 중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막 선생님이 구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막 이렇게 선생님 탓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형. 저는요 선생님 이 숫자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수학은 그냥 싫어. 그냥 보기가 싫어. 막 이렇게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를 자연스럽게 멀리했던 친구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포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선생님 생각은 no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글쎄요 뭐 이과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뛰어난 머리 없진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수학 올림피아드 아니잖아요. 누가 수학을 가장 잘하나 경시대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수능이라는 얘기인 거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능력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학머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유전자 탓을 할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선생님 탓,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흥미를 이렇게, 그치? 유발하는 데는 또 선생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또 이제 이주영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 방어형, 이 친구들이 조금 오픈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요,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왜 수포자가 되었느냐?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수포자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 수학은요 정말 단계별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왜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가 나오잖아. 근데 생각해봐. 인수분해를 제대로 못하면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근 한 20년이라고 칩시다. 20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사람이 그렇잖아. 한 번 정도 방황의 시기를 안 거쳐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쵸? 흔히 그게 언제예요? 그치? 우리가 얘기하는 중2병이라고 하잖아. 중2 때쯤 많이 오잖아. 근데 이제 수학 파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 번 방황을 조금 심하게 해버리거나 한 번 이 손을 놓기 시작해버리면 아니 살짝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맘 잡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이 마음, 의지는 굉장히 충분한데 막상 어때? 그치? 앞에 기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싶었고 계속 해보려 했지만 안 됐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뭐 고2, 고3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거부터 보려고 하니 마음이 어때? 조급하잖아. 주변 친구들은 다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나 중학교 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이게 과연 끝은 날까?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기는 하는 걸까? 굉장히 그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공부를 해야 되니 이게 끝까지 완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치 수포자가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주눅 들어 계시지 마세요. 아니, 놓친 시기는 채워가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막 나는 수학 머리가 나빠서 자학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수포자는 영원히 수능 수학 영역에 들러리로 남아야만 하는가? 아니 어쨌든 수학 시험을 보기는 보잖아. 그럼 우리가 흔히 바닥을 깔아준다라고 하나요? 수포자 친구들은 우리가 평생 아무리 공부해도 그럼 바닥만 깔아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료는요. 2019 수능 수학 영역 등급 컷이에요. 아무래도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바로 한 번에 이과부터 시험을 치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지? 나형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전제하에 등급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요. 2등급 84, 3등급 73, 4등급 59, 5등급 38.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수능 시험 있잖아. 2, 3점짜리 문제가 여러분 총 몇 점 나오는지 알아요? 2, 3점짜리? 2, 3점짜리를 다 맞으면요. 48점입니다. 근데 여기 볼래? 5등급을 보면 38점이라고 점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 3점짜리 문제도 다 맞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요 밑으로부터는 그냥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시험 봐서 찍은 거 몇 개 더 맞고 덜 맞고의 차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시험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념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2, 3점짜리는 다 맞출 수 있거든. 48점은 무조건 확보란 말이야. 거기다가 4점짜리도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4점짜리도 분명히 4, 5문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네 문제 운 좋아 5개까지만 나온다라고 해도 20점이 플러스 되잖아. 그럼 일단 기본 얼마? 개념 공부만 제대로 해도 68점에서 플러스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찍은 게 다 틀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사실 전략적으로 수학은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개념을 한 바퀴 제대로만 봐도 사실 어때요? 등급을 내기 너무 좋은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5, 6, 7, 8 이런 등급은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걸 그냥 뭐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 나도 이제 들러리가 아니라 그래 수능 수학의 주인공,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수학을 버리려다가 1등급 받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첫 번째, 이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기를 놓쳐서거든. 절대 여러분들이 수학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채우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잘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기초를 채우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수포자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커리큘럼도 애초에 그렇게 짰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일단 중학수학 한 방에 끝내기라는 요거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과정을 혼자 공부하려 그러면 조금 또 부담스럽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고 좀 짧게
그래도 좀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강좌가 중학수학 한 방에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좀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모자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료 강의니까 편안하게 1강부터 틀어서 아 이건 아는 내용이야 패스. 2강 아는 내용이야 패스.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언제예요? 우리 고1 때죠. 고1 때 공부했던 수학이 사실은 수능과 직접 연계는 아닙니다만 매우 중요해. 그지? 이제 막 정신 차리고 고3 때 막 공부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고1 때 놀았던 것들이 자꾸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되겠는데 이게 또 우리가 다음 학기 공부할 내용들,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촉박해. 이게 제대로 공부 정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워밍업, 말 그대로 워밍업입니다. 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고1 수학 내용들,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문과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워밍업 강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잖아. 이 기초 부분만 채우면 누구라도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영원히 수포자로 남느냐 말이야. 절대 기초 채우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탄탄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특기, 주영쌤의 특별한 기본 개념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죠. 주특기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맛보기 강의 몇 개만 들어봐도 알아요. 진짜 노베이스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하나하나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노베이스 강좌들의 특징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만 다루지 않아, 절대. 아니,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데, 노베이스라고 해서 쉬운 것만 얘기해가지고 막상 등급은 맨날 4등급, 5등급 나오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1등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특기만,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혹은 나는 수학 강의 듣는데 진도가 조금 더디게 따라간다는 친구들은 정말 주특기 개념만 오래 제대로 완주하겠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셔도 충분히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기초 채우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낙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수포자 친구들은요,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사막에서 살아남는, 사막 뜨겁고, 그치? 물도 없고, 거기서 낙타가 어떻게, 막 이렇게 가죠? 그런 낙타의 마음으로 1년을 보내셔야 돼요. 아직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오죠? 이게 진짜 선생님 봤는데 너무 명언들이라. 낙타는요, 여러분, 강한 태양이 이렇게 탁 내리쬐면 오히려 태양을 바로 마주 본대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우리 너무 눈부신 태양, 강한 태양이 우리를 막 더워 죽겠는데 쫙 내리쬐면 우리는 어떻게 숨잖아. 등을 이렇게 돌릴 거 아니야. 근데 낙타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 낙타는 죽는데. 왜냐? 등 쪽이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이 넓은 면적으로 열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자, 선생님이 뭐 수포자들 따라올 수 있는 강의 만들어주고 개념도 쉽게 설명해주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수학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그동안 오랫동안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수포자 친구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막히는 순간을 딱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자꾸 숨어요. 자꾸 피한다고. 어려워 역시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은 올 거야.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내가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하고 말겠어 라고 막 찾아본다던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기억하세요. 낙타의 마음 두 번째. 벗어나고 싶은 더위에도 절대로 낙타는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미친 듯이 뛰는 영상 봤어요? 없지. 저기 걸어가잖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낙타가 사망해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이유는 무조건 조급함, 조바심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동안 수학 쉬었다 이제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치? 근데 뭔가 조급해. 나 빨리 개념 한 바퀴 돌려야 될 것 같아. 이 빨리가 항상 문제야. 빨리 뭔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겠지. 근데 어느 중간 이상부터 가면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개념을 쌓고 있는 건가?
뭔가 그냥 외우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한 단원 두 단원 끝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냥 뭐 2점짜리 문제만 나오면 맞출까 3점짜리만 들어가도 못 풀겠어. 이런 느낌이 분명히 중간에 온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떻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와요. 그지? 절대 조급하면 안 돼. 조바심 내면 안 돼. 우리 수포자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은 개념을 한 바퀴 돌리는 데까지 시간을요. 한 5월이나 6월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복습해가면서 완벽하게 하려면 한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만 개념을 좀 완성을 해주시고 조금 더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2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진짜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해서라니까.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다시 뭐 6월, 7월에 다시 개념 시작한다던가. 사실은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찾아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동안 이렇게 개념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안 남는 느낌이다. 그냥 강의는 너무 막 즐겁게 들었는데 막상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찾아온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조바심, 조급함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묵묵히, 그렇지, 묵묵히 한 걸음 가는 거 뛰지 마. 알겠지? 세 번째는요. 장면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낙타는요. 비가 오길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길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 낙타는 하루하루 걸으면서 비가 비 언제 와 이게 아니라 호수가 저쯤 있겠구나. 이 물향을 맡아가면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길로 매일매일 묵묵히 걷는데 그럼 분명 호수에 와닿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뭔지 알겠죠? 이 낙타의 마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오늘 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려? 여러분 갑자기 박보검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죠. 이거 TCC 영상 사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번 주제와 어울리는 이 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수학 버리지 마세요. 이게 공부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묵묵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날 분명 수학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이주영 선생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